송은재TV 시작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으로나 사석으로나는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공개적으로는 거의 거론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입니다. 재판입니다. 검찰, 경찰 수사는 중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재판, 사법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부분을 이제 많이 분석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미묘한 부분이다. 국민의힘 여권 쪽에서도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이 수사와 재판의 진행 속도,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게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사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소환, 문재인에 대한 구속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이재명은 소환은 되겠지만 이재명은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은 그 뒤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것이다. 아마 총선 뒤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소환, 문재인 구속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정치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직권남용은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표류하고 있는 이런 정황 증거들을 모두 60여 건이나 삭제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나는 안 본 거로 할게 라는 말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입었다라고 하는 그 구명조끼가 어업지도선에서는 사라진 게 없었다. 그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올라왔는데도 이걸 안 본 거로 할게 라고 하면서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고자료를 만들어라 라고 지시한 것,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라고 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이제 이어서 박지원이나 서훈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역시 문재인을 향하고 있다. 문재인을 소환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결론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이 소환이 된다면 문재인도 곧 기소가 될 것이고 구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속이 될 것이냐 구속이 안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욱과 김홍희에 대한 구속영장, 이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느냐, 이 죄질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해서 문재인이 꼭 구속된다, 구속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죄질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소환, 문재인에 대한 구속 여부, 이게 지금 굉장히 걸려있는 부분이고 그 첫 단추로 처음으로 검찰이 서욱과 김홍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문재인을 향하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입니다. 이게 지난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영민 측에서 이게 공개가 됐다, 사전에 공개가 됐다, 비공개로 조사를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검찰에 출석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노영민이 비공개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노영민에 이어서 이 부분도 문재인을 소환하지 않고서는, 조사하지 않고서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나 모두가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월북으로 몰아갔고 또 모두 북송하기로 결정이 됐다. 청와대 대책회의는 당연히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대책회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대통령 뜻과 달리, 대통령 지시와 달리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릴 수 없고 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문재인의 소환, 문재인의 구속 또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 사건 진행에 따라서 라고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은 재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 측에서 공소 자료를 내놓았는데 무려 10,0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20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지금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한. 하나는 고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 하나는 백현동의 그 용도 변경을 하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장동에 관한 수사 기록 모두, 또 백현동에 관한 수사 기록 모두, 이 모두가 지금 공소 기록으로 올라와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무려 10,000페이지가 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록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달 2차 재판이 열립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게 가장 관심을 끌고 가장 일찍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선거법 관련 법에 1년 이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걸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게 법에 정해진 대로 지킨다면은 이재명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이재명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대통령 선거 때 사용한 선거 비용,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0여억 원을 민주당이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것과 같이 걸려있는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해서 성남FC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기소가 잇따를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소환, 재판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이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한 이재명을 구속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보다는 문재인이 먼저 소환이 되고 먼저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재인이 소환이 되고 구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총선을 앞두고 이 친문과 친명 사이에는 묘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은 뭐 똘똘 뭉쳐서 검찰 수사에 대응한다라고 하지만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이 사법 책임이 내용, 성격도 좀 다르고, 문재인은 소위 적폐수사, 문재인 정권 때의 일이고,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이런 각종 돈과 관련된 이런 비리들이다라는 점에서 성격도 다르고, 문재인은 또 전 대통령이었고 이재명은 지금의 민주당 대표다. 이런 점에서 친명과 친문 간에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사법 처리, 이 부분을 두고 결국은 갈등을 빚을 것이다. 이재명은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문계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천 학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과 이재명 사법 처리 부분이 미묘하게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사법 처리의 갈등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친문, 친명이 함께 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게 다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진행 속도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 수사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